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혹은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 절대 자리를 뜨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토록 열심히 당뇨약을 드시고 식단을 조절하셔도 혈당이 잡히지 않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를 위해 약을 드시고 밥을 줄이고 운동도 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십니다. 바로 췌장입니다. 당뇨 환자의 90%가 췌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 10명 중 9명이 혈당 수치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인 췌장의 건강은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약해진 췌장을 강화하고 혈당 관리를 자연스럽게 도와주며 심지어 췌장암까지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특별한 조리법도 필요 없으며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음식,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의 진짜 효능을 모르고 계십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이런 장기가 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 반 정도이고 위장 뒤쪽에 숨어 있어서 평소에는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바로 췌장입니다. 이 조용한 장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췌장은 2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분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세포는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혈당은 계속 높아집니다. 둘째, 소화효소를 분비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효소를 내보내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을 분해합니다. 이 2가지를 모두 책임지는 기관이 바로 췌장입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분들의 췌장은 어떤 상태일까요? 대한당뇨병 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의 경우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평균 50% 이상 저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절반밖에 기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절반밖에 남지 않은 휴대폰처럼 일은 해야 하는데 힘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췌장은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기입니다. 간은 70%를 잘라내도 다시 재생이 됩니다. 하지만 췌장은 다릅니다. 췌장의 세포, 특히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되살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밥을 먹고 나서 유난히 피곤하고 눕고 싶은 느낌,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한 느낌, 등 쪽에 뭔가 불편한 통증이 오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췌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자료에 의하면 췌장 기능 저하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기능이 90% 이상 저하되어야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즉,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많이 손상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췌장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빠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 주변에 췌장을 도와주는 놀라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췌장 기능을 개선하고 인슐린 분비를 돕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들이 특정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이 실제로 췌장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음식, 하나하나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췌장의 친구들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뇨와 췌장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2형 당뇨와 제1형 당뇨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1형 당뇨는 면역계가 췌장의 베타세포 자체를 공격해서 인슐린을 전혀 만들지 못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주로 어릴 때 발생하고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제2형 당뇨입니다. 제2형 당뇨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비만이 있는 경우입니다. 몸이 불어나면 췌장이 그 커진 몸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유형은 마른 당뇨입니다. 이 경우에는 체중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췌장 자체가 약해져서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 중에는 이 마른 당뇨가 특히 많습니다. 두 유형 모두 결국은 췌장 기능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관리의 핵심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혈당을 조절하는 기관인 췌장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혈당 수치가 높으면 약을 드시거나 음식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을 드시더라도 췌장 자체가 더 나빠지고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약의 용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실제로 당뇨를 진단받으신 지 10년이 지난 분들 중 상당수가 처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의 30% 이상이 진단 후 10년 내에 인슐린 주사 치료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췌장 기능이 시간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적절한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췌장 기능을 보존하고 심지어 일부 회복할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세대의 세브란스 병원 당뇨병 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췌장에 좋은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베타세포 기능 저하 속도가 약 40% 낮았다고 합니다. 즉,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췌장이 더 빨리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췌장 기능이 계속 나빠지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4가지 음식을 하나씩 알아보기 전에 왜 음식으로 췌장을 도울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췌장은 매우 예민한 장기입니다. 산화 스트레스, 즉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에 의해 쉽게 손상됩니다. 염증이 생기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한 독소나 자극적인 성분에도 취약합니다. 반대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은 췌장 세포를 보호합니다. 항염증 성분이 있는 음식은 췌장의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은 췌장이 쉬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알려드릴 4가지 음식들은 모두 이런 원리로 췌장을 돕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탁에 늘 올라오는 이 음식이 사실은 췌장을 지키는 최고의 수호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은 산모가 먹는 음식, 생일에 먹는 음식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미역의 진짜 효능을 아시면 매일 드시고 싶어지실 겁니다. 미역은 식이섬유와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한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열량은 낮지만 영양가는 매우 높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산후조리 때 미역국을 먹인 것, 이것이 단순한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이 회복할 때 필요한 영양소가 미역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와 췌장 건강에 있어서 미역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후코이단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미역을 만져보면 미끈미끈한 느낌이 나죠. 그 미끈미끈한 성분이 바로 후코이단입니다. 이것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과학자들이 이 성분을 연구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큐슈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후코이단 성분은 췌장암을 일으키는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암세포에게 스스로 없어지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췌장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췌장암 발생 위험이 약 2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코이단이 풍부한 미역은 당뇨 환자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식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우리 장 속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대장에 도착해서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좋은 균들이 늘어나면 대장이 건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장과 췌장, 이 두 장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음식 소화를 도와주고 반대로 대장은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췌장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대장이 건강하면 췌장도 쉬면서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미역의 후코이단이 대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해진 대장이 췌장을 돕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는
후코이단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학술지에 실린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공복혈당 수치가 평균 11% 낮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역을 어떻게,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요오드의 하루 섭취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미역국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반 그릇에서 한 그릇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미역의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도 자신의 상태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자, 미역의 놀라운 효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 성분이 췌장암 세포의 자살을 유도합니다. 대장 건강을 개선해서 췌장이 쉬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반 그릇에서 한 그릇 정도의 미역국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미역국 한 그릇 올려보시겠어요?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우리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어릴 때부터 먹어온 친숙한 식품이죠. 서양에서는 두부를 두고 살찌지 않는 치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이름처럼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합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균형이 아주 잘 잡힌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부가 당뇨 환자분들의 췌장에 특별히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건강한 음식이라서가 아닙니다. 두부 안에 담긴 특정 영양소들이 직접적으로 췌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B1과 B입니다. 두부에는 이 두 가지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1과 B, 이것들이 왜 췌장에 중요할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에너지로 바뀌려면 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대사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1과 B2는 보조 요소로서 이 대사 과정에 필수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췌장에서 소화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보조 요소가 꼭 있어야 합니다. 마치 기계를 돌리는데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췌장이 일을 하는데 비타민 B군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췌장 기능이 약화되고 췌장염과 췌장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반대로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하면 췌장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는 이 비타민 B1과 B2를 자연스럽게 공급해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또한 두부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시간을 늦춥니다. 소화 시간이 늦춰지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췌장이 갑자기 많은 인슐린을 분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췌장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뇨 환자분들에게 두부가 특히 추천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당뇨 관리에 좋은 또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무엇일까요? 인슐린이 있어도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치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쇠를 꽂아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이 녹슨 자물쇠를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이미 소화기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나 생선처럼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소화가 오래 걸리는 식품을 드시면 배탈이 나거나 소화 불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는 다릅니다. 두부는 같은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소화 부담이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췌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췌장염이 있으시거나 췌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 소량씩 시작해 보시고 소화에 문제가 없으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부는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단단하지 않게 조리하는 것입니다. 두부조림이나 두부국, 순두부찌개처럼 부드럽게 조리하시면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루에 한 모 정도, 즉 150g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부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1과 B2가 췌장 소화효소의 보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췌장의 과부하를 방지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줍니다. 소화 부담이 적어서 췌장이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 한 모 오늘 점심에 추가해 보시겠어요? 자, 세 번째 음식입니다. 이제 이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당뇨 환자인데 이 과일을 먹어도 될까 하고요. 바로 체리입니다. 체리라는 과일, 생각해보면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이죠. 그런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단 과일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상식입니다. 모든 단 과일이 혈당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체리는 달지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은 특별한 과일입니다. 음식이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측정하는 지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GI 지수라고 하는 혈당 지수와 GL 지수라고 하는 혈당 부하 지수입니다. 흰 쌀밥의 GI 지수는 70입니다. 수박은 76입니다. 바나나는 51입니다. 그렇다면 체리의 GI 지수는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겨우 20입니다. 그리고 GL 지수는 1.65로 과일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달콤한 과일인데 왜 혈당을 적게 올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체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를 늦추어 줍니다. 둘째, 체리의 단맛은 포도당이 아닌 과당에서 옵니다. 과당은 포도당에 비해 혈당을 훨씬 천천히 올립니다. 맛은 달지만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리가 단순히 혈당에 안전한 과일 이상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체리의 빨간색, 보라색을 만들어내는 천연색소 성분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예방합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췌장에 특별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은 췌장의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며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의 기능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즉, 안토시아닌이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혈당 조절을 돕는 것입니다. 또한 칼륨도 중요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칼륨이 필요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인슐린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리의 칼륨이 이 인슐린 분비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당뇨병 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상당수가 칼륨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칼륨 부족이 인슐린 분비 기능을 더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체리를 적당히 드심으로써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다하게 드시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체리의 권장 섭취량은 한 번에 15알 이하입니다. 15알을 넘지 않는 선에서 드시면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함량 때문에 드시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리를 드실 때는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체리 10개에서 15개를 천천히 드셔보세요. 세 번째, 음식 체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GI 지수 22, GL 지수 1.65로 과일 중 혈당에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안토시아닌이 췌장 세포 손상을 막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칼륨이 인슐린 분비 기능을 지원합니다. 한 번에 15알 이하로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이제 체리 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의 진짜 효능을 모르고 계십니다. 서양에서는 녹황색 채소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바로 케일입니다. 케일이라는 채소 알고는 계시지만 막상 어떻게 드셔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쓴맛이 있어서 드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케일의 놀라운 효능을 아시면 반드시 식단에 넣고 싶어지실 겁니다. 케일은 정말 영양소의 보물창고입니다. 비타민 A, C, K가 풍부하고 칼슘도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관을 맑게 해주고 노화를 예방합니다. 그런데 케일이 당뇨 환자분들의 췌장에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 핵심 성분 때문입니다. 바로 베타카로틴, 캠페롤, 그리고 케르세틴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타카로틴입니다.
케일의 진한 녹색을 만드는 성분입니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췌장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발생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췌장세포를 더 망가뜨립니다. 베타카로틴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췌장세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캠페롤입니다. 이 성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캠페롤은 췌장암 세포의 확산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췌장암 위험이 최대 200까지 높습니다. 캠페롤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캠페롤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손상된 베타세포가 회복되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향상됩니다. 즉, 췌장의 기능이 실제로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르세틴입니다. 케르세틴은 케일과 함께 양파에도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인슐린 저항성이 녹슨 자물쇠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케르세틴이 이 자물쇠에 기름을 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일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케일의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인슐린 분비의 급격한 변동을 줄여줍니다. 췌장이 갑자기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케일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150%에 달하는 비타민 K가 들어있고 칼슘도 우유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는 골다공증이 함께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케일은 혈당 관리와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케일을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케일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공복에 많이 드시면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너무 오래 삶지 마세요. 팔팔 끓는 물에 2분만 살짝 데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분 이상 삶으면 비타민C 같은 열에 약한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신장에 이상이 없으시다면 여러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는 것이 영양소를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케일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쓴맛 때문에 거부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과나 배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셔보세요. 쓴맛이 중화되고 훨씬 드시기 편합니다. 또는 된장국에 살짝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입맛에도 잘 맞고 된장의 발효 성분과 케일의 영양소가 함께 작용해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케일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으로 한 줌 정도의 양입니다. 이것만 매일 드셔도 췌장 보호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음식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당뇨 환자분들의 췌장을 강화하고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음식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하나씩 다시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역국입니다. 후코이단 성분이 췌장암 세포를 억제하고 대장을 건강하게 해서 췌장이 쉬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인슐린 분비 촉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반 그릇에서 한 그릇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비타민 B1과 B가 췌장 소화 요소를 활성화하고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췌장의 과부하를 막아줍니다. 소화 부담이 적어서 췌장이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모 정도면 됩니다.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GI 지수 21로 과일 중 혈당에 가장 안전합니다. 안토시아닌이 췌장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칼륨이 인슐린 기능을 지원합니다. 한 번에 15알 이하,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케일입니다. 캠페롤이 췌장암 세포를 억제하고 베타세포를 보호합니다. 케르세틴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이 4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 없습니다. 모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식품들입니다. 여러분, 당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매일 혈당을 재고 약을 드시고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 힘든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